잘 살아온 것 같은데 마음은 왜 허전할까?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아니었지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걱정하며 일했고 해야 할 몫은 피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분명히 쉬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하루를 다 살아버린 것처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게 되고 TV를 켜놓고도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아침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면 곧바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인생의 어디쯤에서 방향을 틀었어야 했나? 남들처럼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질문부터 조금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괴로움이 따른다고, 그리고 그 괴로움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고 나이에 따라 모습만 달라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걱정으로, 중년에는 책임과 비교로, 그리고 인생 후반에는 의미와 쓸쓸함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허전함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예전에는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요즘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할 일은 줄었는데 생각은 많아졌다고. 그건 삶이 느슨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제야 자기 목소리를 낼 공간을 얻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바쁠 때는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조용해지니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질 수 있는 때는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다 끝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허전함은 인생이 나에게 건네는 다음 단계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허전함을 없애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로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의미를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괴로움을 바로 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본다는 건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아, 지금 나는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나는 여전히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쉬질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멈춰서는 순간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비로소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허전함은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잘 살지 못해서 생긴 감정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아침 굳이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저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사실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허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이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아침도 그 시작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아침이 밝았다는 건 어제와는 다른 하루가 다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준비가 다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눈을 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오늘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쉽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날을 살아왔고 이미 많은 선택을 해버렸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다시 시작하겠느냐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스쳤나요? 부처님은 시작을 거창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무언가를 얻는 것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한 시작은 아주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마음을 오늘까지 그대로 끌고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힘들었다면 오늘은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어제 후회가 많았다면 오늘은 나를 조금 덜 몰아붙여도 됩니다. 시작은 늘 이렇게 작고 조용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시작이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시작을 해왔습니다. 힘든 날이었지만 다음 날 또 눈을 떴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또 하루를 건너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대단한 결심보다 다시 살아보겠다는 조용한 선택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시작해도 괜찮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시나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이미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하루를 성과로 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아무 실패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아직 열려 있고 어떤 방향으로든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젊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오늘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너무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전체를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시작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이 한 문장이 오늘 하루를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생각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먼저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아직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하루를 몇 번이나 오간 것처럼 분주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일, 오래전 기억까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지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도 그런 상태로 시작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들은 더 그럴듯해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걱정에도 이유가 생기고 근거가 붙습니다. 괜히 하는 걱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걱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마음이 왜 이렇게 쉬질 않느냐고,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바쁜 것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아직 삶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일을 잘 해보려고 애쓰는 방식일 뿐 지금의 나를 전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떠오른 생각이 많다고 해서 오늘 하루가 실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그 생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도 드시나요? 이 생각들만 사라지면 좀 살 것 같은데 왜 마음은 가만히 있질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멈추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듯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덮어도 그 아래에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거운 생각이 지금의 나 전부는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수많은 생각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걱정이 있었지만 하루를 넘겼고 불안했지만 결국 저녁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도 살아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아침 마음이 맑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용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속에서도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창밖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사실들이 오늘 하루를 실제로 살아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어디로 가든 몸이 있는 이 자리로 마음을 한 번만 불러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들. 아침에 거울 앞에 서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느려진 움직임, 하루가 지나면 쉽게 쌓이는 피로, 잠깐 무리해도 바로 느껴지는 몸의 신호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줄어드는 것만 남았다고, 좋아지는 것보다는 버텨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스쳤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삶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했지만 그 변화가 언제나 나빠지는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몸의 힘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의 힘은 다른 방식으로 자라난다고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나를 전부 흔들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해야 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한 박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단단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많은 일을 지나왔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졌던 날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루를 이어왔습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많은 것을 잊었을지 몰라도 무엇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지는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요즘 스스로를 보며 이렇게 느끼시나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뭔가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부처님은 비교 속에서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교는 늘 나를 부족한 쪽에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시간을 통과해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아는 힘입니다. 모든 약속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이란 포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짐을 내려놓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몸의 불편함만 바라보지 말고 그동안 길러온 이 마음의 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웬만한 일에는 버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세울 줄 아는 마음.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느릴지 몰라도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내지 않아도 되는 역할들.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얼굴이고 가족의 모습이며 내가 오래도록 책임져 왔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없어도 마음은 먼저 그쪽으로 향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내가 더 해줘야 할 일은 없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책임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역할과 존재를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할로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해 온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역할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걱정을 멈추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손을 떼면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을 조심스럽게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믿는 마음이고 집착은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지켜보고,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로서 할 몫을 다한 셈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길을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대신 넘어져 줄 수 없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려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믿어도 된다. 역할을 조금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허전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지? 내 자리는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빈자리를 새로운 가능성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역할에서 내려온 자리에 비로소 나 자신이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느라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나를 한번 앉혀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무게를 조금만 덜어내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로서 숨쉬고 하루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 하나만 내려놓아도 오늘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약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아침에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계 소리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같은 작은 소음만 들리고 사람의 기척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분주했던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요함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괜히 외로운 건 아닐까, 내가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혹시 오늘 아침도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셨나요?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오래도록 좋지 않은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고 집은 늘 북적여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면 마음이 먼저 긴장합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고 내가 부족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요함을 결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미처 듣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가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일을 감당하고 주변을 살피느라 늘 바빴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늘 잠깐이었고 충분히 누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어색함을 성장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바깥에만 향해 있던 마음이 안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자꾸 과거가 떠오르시나요? 예전의 장면, 이미 지나간 말들, 바꿀 수 없는 선택들이 조용한 아침에 하나씩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요함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가 떠오른다고 해서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나 자신과 함께 있어도 괜찮아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짜 평안은 누군가 곁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조용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에 굳이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을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시간도 나에게 필요한 인연일 수 있다는 생각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조용함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오늘 하루를 훑고 지나갑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못한 일, 괜히 떠오르는 얼굴과 말들까지 겹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마음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을까?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될 텐데 말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도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셨나요? 우리는 마음이 바쁘면 잘못된 것처럼 느낍니다. 마음이 조용해야 괜찮은 상태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집착이 많아서 그런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삶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아직 관심이 있고 아직 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흔적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멈추려 하지 말고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른다고 알고 걱정이 생기면 걱정이 생겼다고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없애야 하루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하루가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떠오른 생각 하나하나가 나라는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생각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렸는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그 생각들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짚었습니다. 마음은 늘 앞서가지만 삶은 늘 지금에서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몸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번만 떠올려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오늘 아침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몸이 있는 자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흩어질 때마다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사라지고 생각이 완전히 멈출 때보다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 지금이 오히려 더 살아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마음이 바쁘다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하루를 이어갈 힘이 남아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편안해져도 된다는 마음으로 아침이 되면 문득 마음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괜히 허투루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아직도 뭔가는 제대로 해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스스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체근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말 속에는 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은 대부분 나에게 엄격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았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잘 살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들만큼은 해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되며 쉬더라도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멈춰 있어도 마음은 계속 달려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을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한 좋은 삶이란 많이 이룬 삶이 아니라 덜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성취보다 평안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 남은 시간을 잘 써야 한다는 압박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루는 성과로 증명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는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무사히 지나가기만 해도 그 하루는 이미 할 몫을 다한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만큼 해내지 못하는 것 같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흘러가는 하루를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싸움을 지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날에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도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을 조금 낮춰보십시오. 잘 살아야 한다는 기준 대신 편안해져도 된다는 기준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조금 덜 다치고 몸이 조금 덜 힘들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기준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잠시 내려두고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자신에게 한번 건네보십시오. 이 마음 하나가 하루의 속도를 바꾸고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잘 살아야 할 시간이 아니라 편안해져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만큼은 나에게도 따뜻해지자.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습관처럼 자신을 살핍니다. 몸은 괜찮은지, 어제보다 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은 있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에는 참 서툽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래도록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이쯤은 견뎌야 한다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자신을 다그치는 말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았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하지 않는 말을 자신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해왔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느냐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온 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를 남에게만 쓰는 마음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마음,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과거의 장면들이 조용한 아침에 문득 떠오르시나요? 이미 지나간 선택, 바꿀 수 없는 말, 그때는 몰랐던 아쉬움들이 하나씩 마음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꾸짖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보다 나은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를 지금의 기준으로 재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과거의 나를 다시 불러내어 혼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스로를 조금 더 안전한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해질 때 비로소 삶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마음에서는 지혜가 자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해진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좋게만 보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적으로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도 괜찮습니다. 이 친절함은 나태함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아침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자비가 쌓이면 마음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에게 건네는 이 따뜻함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충분한 이유, 이제 이 아침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는 충분히 되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고 특별한 결심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한번 고르고 오늘을 맞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일을 하신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큰 단위로 생각합니다. 잘 살았는지, 실패는 아니었는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지금 이 순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인생 전체를 증명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를 평가받는 날도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벌을 받는 날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날입니다.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하루를 건너가는 날입니다. 부처님은 이 건너감을 아주 소중하게 보았습니다. 잘 건너간 하루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삶에서는 분명한 한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평범하게 지나갈 것 같아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특별한 일이 없고 크게 남길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평범한 하루야말로 가장 안전한 수행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극적인 순간보다 아무 일 없는 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조용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좋은 날입니다. 조용한 날은 마음이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한 계획도 분명한 목표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고 피곤하면 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삶이란 원래 그렇게 단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지 하루 그 자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어질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하루를 살아낼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잘해낼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를 건너갈 힘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걸음이 모여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이 결국 인생이 됩니다. 이 아침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 대신 오늘 하루를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자신에게 건네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 한 걸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